자,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 개념들을 복습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전자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를 배웠죠? 기억나나요? 네. 쿨롱의 힘, 쿨롱의 법칙 이용해서 힘 찾는 거를 했었죠. 그렇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떤 전화가 플러스 Q 자리가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화가 플러스 20Q 자리가 있다 합시다. 직선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 할게요. 이랬을 때 두 물체가, 두 전화가 주고받는 힘이 있는데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밀쳐낸다라고 봤었고요. 힘의 크기는 동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힘의 이름을 쿨롱의 힘이라 부를 거고요. 그래서 쿨롱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신다? 이거는 생으로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례상수 곱하기 떨어진 거리 제곱이죠. 제곱인 거 주의하시고 전하량 절대값의 곱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뭐 플러스일 때는 실제 전하량 대입하셨다 보셔도 되는데 한 놈이라도 혹은 두 놈 다 마이너스일 때도 그냥 절대값 대입하셔서 크기를 처리한다. 힘의 크기 수치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외워놓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가 추가로 하나 더 있다 하면은 얘가 받는 힘은 힘 하나 더 찾고 합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쿨롱의 힘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쿨롱의 힘 다음으로 배운 게 전기장이 될 거예요. 배우는 순서도 아마 의미가 있었을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전기장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정의를 좀 써볼까요? 단위전화가 받는 정기적인 힘, 정전기력이라고 해서 해볼게. 네, 이거를 그 위치에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랑 크기가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전기장은 벡터입니다. 네, 쿨롱의 힘도 힘이니까 벡터였고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는 힘이 없으니까 얘가 뉴턴이고요. 얘는 1쿨롱당 받는 힘을 위치마다 밝혀놓은 거라서 힘 비스무리한 거긴 한데 정확히 힘은 아닙니다. 1쿨롱당 받는 힘을 계산해 놓은 거다. 위치마다. 그래서 위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혹은 공간의 특성을 밝혀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서 공간에 어떤 전하가 하나 있었다 합시다. 플러스 라지 Q만큼의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 바람에 주변 위치들이 혹은 이 공간이 굉장히 특이해졌다, 특별해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와중에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이런 일반적인 위치에 대해서 전기장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를 해보자. 이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냐? 전기장 가지고 묘사할 겁니다. 플러스 1쿨롱 갖다 놨어요. 힘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 받습니다 하시고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이 위치의 특징인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기장 세기를 주로 E라고 쓰는데 이 전기장 세기 E는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의식하시면서 처리. 플러스 1쿨롱이 플러스 Q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 세기입니다. 그래서 K 곱하기 거리 제곱이고요.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Q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건 이제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우는 거. 전기장 정의로부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뭡니까?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였었죠. 자,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왜 생기는 겁니까? 애초에 전기적인 힘인 쿨롱의 힘이 보존력이니까, 그죠? 보존력으로부터 일을 받게 될 거를 미리 계산한 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죠? 전기적인 힘으로부터 받게 될 미리 계산한 거를 우리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전하량이 라지 Q라고 합시다. 이제 부호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얘가 전하량이 스몰 Q라고 합시다. 여전히 부호는 모르겠다라고 합시다. 플러스 숫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두자고. 그런 와중에 얘네가 직선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어딘가에 무한이 멀리 떨어진 지점에 무한원이란 게 있었겠죠? 그죠? 자, 무한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놈이 요 전하 때문에 갖게 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본 거를 연산을 매번 적분 연산할 수 없으니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 K 곱하기 그죠? R분의 QQ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식은 유도는 가능한 식이에요. 그러나 매번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상 암기해 놓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암기에 대해서 암기하는 이유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쿨롱의 법칙, 쿨롱의 힘 구할 때 쓰는 요 식, 이거는 왜 암기하시는 거지? 이유가 없으니까 암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암기하는 거냐? 이거는 도출이 가능한 식이에요. 이걸로부터, 그죠? 1의 정의랑 이용해서, 그죠? 포텐셜 에너지 정의 이용하시고 열심히 적분하시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출 과정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수험상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QQ 곱한 게 이게 부호까지 포함시켜서 대입하시는 거고 힘 구하실 때 QQ 곱한 거는 절대값 곱한 겁니다. 괜찮겠죠? 힘의 크기 구할 때 쓴 거고 이거는 계산 결과에 따라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배운 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 전위가 되겠죠? 전위. 전위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죠? 단위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되죠? 그래서 자, 단위 그리고 스칼라 벡터를 체크를 해봅시다. 우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에너지니까 스칼라예요. 맞죠? 네, 그 다음 에너지니까 단위는 어떻게 되죠?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 됩니다. 맞지?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플러스 1쿨롱이 해당 위치에서 갖게 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본 거란 말이지. 위치의 특징으로서 밝히기 위해. 그럼 어쨌거나 포텐셜 에너지 비스무리한 걸 계산해 놓은 거라서 전이라고 하는 것도 스칼라가 됩니다. 여기 위에 써야겠죠? 스칼라. 예. 그 다음 전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1쿨롱이 갖게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 줄이긴 줄인데 쿨롱당 그만큼 갖는 위치다 라는 의미에서 줄 퍼 쿨롱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줄 퍼 쿨롱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단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로서 V, 볼트라고 약속을 해놨죠. 그죠? 그러면 역시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에 어떤 전하가 Q자리가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주변 위치들이 굉장히 특이해졌다. 그죠? 뭐 힘 관점에서도 특이해졌으니까 전기장으로 묘사했었고, 근데 지금 에너지 관점에서도 특이함이 있을 수 있죠. 전하가 요런 데 가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인 거잖아. 그래서 1쿨롱을 기준으로 위치의 특징을 밝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의 전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위치 전위 V라고 쓸게요. 자, V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될까? 요걸 외워놓고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K 곱하기 R분의 Q 하시면 되겠죠. 됐지? 그치? 그래서 요 식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성을 잘 따져보세요. 정의와. 이걸 암기하고 이거는 정의장 당연히 쓰고요. 자, 이걸 암기하고 전위의 정의상 이렇게 당연히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암기해야 되는 이유 구분하시고 암기할 거, 안 할 거 구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헷갈리면 항상 계속 정리해 놓은 거 돌이켜 보면서 하십시오. 머리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식이 막 섞이고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올바른 거를. 될까요? 다만 이렇게 쓴 거 얘네들은 전부 다 기준이 있는 거고 기준은 무한원을 기준으로 수치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식이 됩니다. 얘도 무한원.
됐죠? 그죠? 제가 이제 문자들을 좀 써볼 건데, 쿨롱의 힘은 제가 F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E라고 표현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위는 V라고 쓸 겁니다. V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커다란 문자가 4개가 있죠. F, E, U, V. 4개의 문자가 있는데, 4개의 문자 간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면은 전자계약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엔 간단하게 해보고 또 차근차근 수업 때마다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4개 문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 간의 관계가 어떨까 한번 묘사해 봅시다. 자, F랑 E, 그러니까 쿨롱의 힘과 전기장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비스무리하긴 하죠. 비스무리한데 이거는 실제 전하가 또 다른 전하로부터 받게 되는 실제 힘이 돼요. 근데 이건 뭡니까? 실제 전하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전하가 공간에 있을 때 그 공간 주변에 그죠? 전하들이 배치되면 힘을 받게 될 거야. 그 힘을 받게 될 특이함이 있으니까 특이함을 미리 밝혀놓자. 힘이라는 관점에서. 되죠? 그래서 자, 관계성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 힘에서 전기장으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전기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전기장에서 힘으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실제 전하 배치한 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을까? 네. 이게 이제 실제 힘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공간의 특징이 됩니다. 공간의 특징으로부터 실제 이러한 일을 계산하고 싶으면 실제 배치한 전하량을 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 놈은 플러스 1쿨롱 당입니다. 1쿨롱 당. 얘는 실제.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V와 U. U와 V 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공간에 전하 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공간들이 굉장히 특이해졌어. 그거를 에너지 관점에서 밝혀놓은 게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가게 되면은 걔가 갖게 될 에너지를 그 위치에 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위치에 실제로는 플러스 1쿨롱이 아니라 또 다른 전하가 배치될 수도 있죠. 그럼 또 다른 전하가 배치됐을 때 갖게 될 실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신다? 해당 위치의 특징인 전위에다가 갖다 놓은 실제 전하량을 곱하는 순간 실제 에너지로 환산이 되는 거 맞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거는 역시 공간의 특징이고요. 공간의 특징에 갖다 놓은 전하량 곱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놈도 플러스 1쿨롱당 계산을 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렇게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뭐 했었죠? 열심히 무한원까지 적분하는 거 해봤죠? 그죠? 그래서 힘이 해줄 일을 계산한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관해서 그죠? 누적한다든지 하는 연산을 하시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기준점까지 이동을 시키는 동안 받게 될 계산하면 그것이 곧 실제 포텐셜 에너지 값이다 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를 거 없죠.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실제 전하량 배치해놓고 나서 계산한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플러스 1쿨롱 가지고 실험해봤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거리에 대해서 누적을 하시면은 전위의 변화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거리 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전자기학을 2바퀴 이상 혹은 2바퀴째 하고 계신다면은 이 내용이 좀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전자기학을 거의 처음 하신다 하면은 아직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뭐 내일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또 한 학기 정도 해보셔야 내용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